안녕하세요. 코드더입니다. 지금까지 터들 그래픽 모듈을 사용해서 그림판이나 게임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터들 그래픽 모듈은 처음 파이썬을 접하시는 분들이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용 툴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창을 만들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TK인터 모듈을 사용해서 윈도우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TK인터를 사용하면 버튼이나 이미지, 레이블이나 체크박스와 같은 다양한 위젯을 사용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TK인터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렇게 상단에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이 뜹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멋진 하루 되세요 라는 글이 뜹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윈도우 창을 생성하고 문자를 표현하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특정 문자가 표현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함께 기본적인 윈도우 창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터들 그래픽 모듈을 불러오기 위해서 임포트 터들로 불러왔었죠.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터들 모듈을 불러오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불러올 수 있는데요. 자, 각각의 차이점을 먼저 한번 볼게요. 가장 위쪽에 임포트 터들 형식으로 터들 그래픽 모듈을 불러오게 되시면 터들 그래픽 모듈을 생성을 할 때 터들 형식으로 터들 모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번 터들.을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래쪽처럼 T.로 별칭을 사용해서 보다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이제 from 터들, import 터들 형식으로 불러오게 되면 바로 앞쪽에 터들 그래픽 모듈이라는 명시 없이 바로 터들을 불러와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불러오게 되면 보다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자, TK인터 그래픽 모듈을 불러올 건데요. 자, 이번에 TK인터 그래픽 모듈을 불러오는 방법은 from TK인터 import asterisk로 불러올 거예요. 자,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이때의 asterisk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다는 뜻이에요. 자, 먼저 윈도우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TK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기본이 되는 베이스 윈도우를 만들어줍니다. TK로 윈도우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앞쪽에 윈도우라는 이름을 제가 붙인 거예요. 이 윈도우에 버튼이나 텍스트 상자 같은 다양한 위젯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윈도우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할 때 window.mainroot를 같이 함께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mainroot는 키보드의 키 입력이나 또는 마우스 클릭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TK인터 모듈을 사용하실 때는 이 세 가지 코드는 항상 기본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window.mainroot는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 가운데에 저희가 원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F5번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윈도우 창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창을 닫아주고요. 자, 먼저 초기 윈도우 창의 크기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윈도우 창의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은 window.geometry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 형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때 곱하기는 영문자 X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초기 윈도우에 맨 처음 생성되는 윈도우의 크기를 정해주는 함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로를 300 그리고 세로를 200 정도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F5번을 누르면 자, 이렇게 가로 300, 세로 200 픽셀의 윈도우 창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윈도우 창에 타이틀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제목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5번을 누르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목이라고 뜬 걸 볼 수 있어요.
자, 제목을 My First TK인터라고 정해볼게요. 자, 이제 이 윈도우 창에 문자를 적어볼 거예요. 이 윈도우 창에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레이블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문자를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레이블 객체를 생성해서 레이블 1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래서 이 레이블은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어떤 윈도우에 문자를 넣을 건지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저희는 생성한 이 윈도우 창에 레이블을 적어 줄게요. 자, 그리고 어떤 글을 적을지는 이제 텍스트라는 옵션에 적어 주시면 되시는데요. 원하시는 글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이 레이블 객체만 생성한다고 해서 바로 윈도우에 해당 글이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문자를 적고 나면 윈도우 창 어디에 이 레이블을 배치를 시킬 건지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윈도우 창에 배치를 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팩이나 플레이스, 그리드를 사용해서 윈도우 창 어느 곳에 이 문자를 표현할지 배치를 시켜주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씩 사용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팩을 사용해서 배치를 시켜줄 거예요. 이 팩을 사용하면 특별한 옵션을 지정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하나씩 배치시켜줍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늘 이 팩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레이블을 배치시켜 줄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강의에서 하나씩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을 만들고 나서 아래쪽에 만들어진 이 레이블 1번을 팩으로 자동 배치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5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장 상단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나열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문자나 버튼을 만들 때마다 팩이라는 함수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하나씩 나열을 해줍니다. 물론 옵션으로 이렇게 배치시키는 방법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문자를 표현할 때는 레이블이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어디에 배치시킬 건지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버튼도 동일하게 버튼이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어떤 윈도우에 이 버튼을 올릴 건지 윈도우를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버튼에 적혀질 글자를 텍스트로 넣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버튼이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저는 버튼 1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버튼도 동일하게 팩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배치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식으로 상단에 이제 글이 적혀지고 바로 아래쪽에 버튼이 나열됩니다. 자, 지금은 이 버튼을 클릭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글이 뜨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아래쪽에 뜨게 될 그 레이블을 먼저 생성해 두겠습니다. 자, 레이블 2라고 해서 새로운 레이블 하나 생성해 둘게요. 자, 첫 번째 텍스트는 비워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중간에 이 레이블의 문자를 수정을 하고 싶다면 config를 사용하셔서 문자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config 내에 텍스트는 해서 저희가 수정하기를 원하는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멋진 하루 되세요 라고 글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F5번을 누르면 자, 아래쪽에 이렇게 멋진 하루 되세요 라는 글이 뜨죠. 이런 형식으로 초기에 설정된 문자를 config를 통해서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 아래쪽에 이 수정된 글을 버튼을 클릭했을 때 뜨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떠한 코드가 실행되기를 원할 때는 커맨드 옵션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커맨드 옵션을 사용해서 이제 함수명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사용될 그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자, 저는 바로 화면 이동이 너무 잦지 않도록 이곳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버튼 클릭이라고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버튼이 클릭했을 때 저희는 바로 이 문구가 뜨도록 만들고 싶죠. 그래서 이 문구를 이 함수 내로 넣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함수를 바로 버튼의 커맨드 옵션에 넣어 줄 겁니다. 이때는 함수에 소괄호 없이 함수명만 넣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해서 F5번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안녕하세요 라고 뜨고 아래쪽에 클릭하세요 라고 해서 버튼이 보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단은 비어 있습니다. 클릭하세요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멋진 하루 되세요 라는 글이 뜹니다. 이 멋진 하루 되세요라는 이 글을 조금 크기를 크게,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상도 한번 정해줄게요. 이 레이블 내에 다양한 옵션들을 넣어줄 수 있어요. 만약에 폰트를 변경하고 싶다면 폰트라는 옵션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폰트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글꼴로 할 건지 글꼴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저는 나눔 고딕으로 정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할 건지, 자, 저는 한 30 정도로 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크게 글자가 표현됩니다. 너무 큰 것 같아요. 조금 더 작게 줄여줄게요. 25 정도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저희는 글씨의 색상도 변경을 해줄 수 있어요. FG를 사용해서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비지를 사용하시면 백그라운드 색상도 정해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하고 그리고 폰트를 옐로우로 적어볼게요. 백그라운드로 인해서 백그라운드가 지금 표현됐죠? 자, 이렇게 클릭하면 멋진 하루 되세요 라는 글이 뜹니다. 자, 백그라운드 옵션은 위쪽에 함수 내로 옮겨줄게요. 처음부터 보이지 않도록 위쪽에 함수 내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아래쪽에 초기에 검정색 테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클릭했을 때만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즈도 세로가 150 정도가 되도록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F5번을 누르면 자,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세로가 조금 더 이제 좁아졌죠.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TK 인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문자를 표현하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특정 문자가 표현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코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보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